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뭐 그동안 제일 관심이었던 선대위 인선이었는데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비워두고 뭐 언론 표현으로 치면 개문발차했잖아요. 윤석열 선대위 원톱 김병준, 이준석 대표도 총괄 관리를 김병준 위원장한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으면 이분 모시고 새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분을 그냥 혼자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대선도 뛰어봤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번 선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대선 이후에 저는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저렇게 열심히 해보겠다. 사실 어제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은, 김병준 위원장이죠. 어쨌든 상임선대위원장 직함이 있으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 한단다라는 게 기자들한테 문자 공제가 가니까 한때 뭐야 사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웅성웅성했었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정미경 의원님, 윤 후보, 김종인 결별 수순이라고 일단 소제목이 잡혀 있어요. 진짜 결별 수순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전략적 냉각기 뭐 이런 겁니까? 그건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냉각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딱 원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한 분은 오케스트라 마냥 협력해서 전부 다 자기 역할에 직무에 전념을 다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조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합류하시지 않을까. 아무리 지금 많은 뭐 언론하고 결별 수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를 해보니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딱 와서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는 남겨두고, 일단은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진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선대위 조직을 아마 다 이제 꾸릴 겁니다. 맞춰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오신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불쾌감 나타내는 게 기자들이 막 질문해요. 정말 이제 선대위 합류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 그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실이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사무실에서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좁은 복도가 그냥 걸어가기보다는 사람 인파에 떠밀려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정말로 발 디딜 틈 없는데 보세요. 총괄 선대위원장직 아예 고려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자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끄덕이신 거 맞죠? 지금 고개 끄덕입니다. 고개 끄덕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개 끄덕거리는 게 어떤 건지 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진짜 한때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심기가 불편하겠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여당 의원이 또 이런 얘기까지 인터뷰에서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난 어른인데 전 그 그건 양반 몰랐네요.
아마 그 말을 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셨을까? 그 자존심과 그 말로가 참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표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 양반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합니다만 최민희 의원님 말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로가 참 초라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아직 말로가 안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 고민정 의원은 저렇게 판단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와 김종인 위원장 진짜 대단하시다. 어허. 과거 우리 역사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봐온 역사의 TV 화면에서 82세에 저렇게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저분의 고갯짓 하나, 말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둔 일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 현란함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저는 새롭게 지금 그 관전 포인트 저 혼자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라는 표현은 수정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약간 다른 얘기는 과연 국민의힘의 이 갈등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중앙 언론이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호소합니다. 목이 터져라.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원죄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 배신하고 갔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올드보이들에게 선대위를 못 맡겨서 저럴까? 이런 올드보이 전략이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안 좋다고 봐요. 2030이 캐스팅 보드라면 왜 올드보이에게 집중하지? 그래서 저희 무슨 봉황의 뜻을 모르니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후보는 왕입니다. 왕. 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모든 걸 다 정권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분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총괄이라고는 하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분산해서 맡기고 싶어 하는데 그 정권은 역시 고집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윤희 정과자와 손잡겠나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김병준, 김종인 권력투쟁이랄까 뭐에서는 김병준 위원장 승입니다. 근데 아까 정미경 의원님이 끝내는 합류하시지 않겠나. 네. 그게 그냥 합류되는 거 아니죠. 저렇게까지 국가적 관심, 모든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네. 일부 지금 결렬하는 듯 하다가 합류하려면 그럼 완전히 짜르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이 바뀌어야죠. 하하. 그 조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네. 이런 예언을 했더군요. 뭘까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다음 주에 골든클로스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일어나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김병준 위원장이 한 주 만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 버티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역할 조정이라는 거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쓰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역할 조정한다는 건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슬 놔두고 역할은 축소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합류 조건은 그 이택수 대표가 얘기한 네. 지지율의 역전이 일어나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봐야 한다 이거죠. 네. 오늘 두 예언의 충돌입니다. 정미경 의원님의 예언은 아니다. 끝내온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말을 빌리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결국은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김병준 체제로 출발은 합니다. 김병준 선대위 전면 등장, 윤석열, 김종인과 결별 수순, 앞서도 그런 제목이 나왔죠. 두 사람의 어떤 이렇게 대비되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면담 후에 사퇴설 일축, 총괄직 안 하냐 질문엔 김종인 끄덕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볼게요. 동아일보 보면 윤석열, 김병준 역할 조정 없을 것이다. 일단은 못을 박았어요.
힘을 실어준 겁니다. 김종인 빠진 선대위 본격 가동. 이 사진 한 장 잠깐 보고 갈게요.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유독 눈길 가는 인물 한 명 있잖아요. 다들 무거운 표정인데 이준석 후보는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뭐 이게 뭐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조차도 무거운 표정인데 이준석 대표는 뭔가 일단은 웃고 있고 그걸 또 지그시 바라보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선대위 합류의 재차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합류 안 한다고 고개 끄덕였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심경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지금 마음이 안 좋을까요? 관련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디 저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 떨어졌던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 대표신데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전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러나 네. 언론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주접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막 갈등이 있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 측이 최후 통첩 보내놨다더라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접을 떨어놨던데 라고 해서 저게 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 이른바 주접을 떤 사람이 참 방송률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어쨌든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 있지만 문인철 평론가님 정도가 심해지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답니다. 네. 경고해야죠. 전혀 당에 또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주접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도 우리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최민희 의원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골든크로스가 되면은 금방 달려갈 것이다. 근데 아마 그때는 또 SOC를 칠 것 같다. 저도 이제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대위 내용을 가지고 20일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윤석열 후보는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여론조사에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그 눈과 귀가 닫혀 있다. 그러니까 입과 귀가 닫혀 있다. 눈과 귀가 아니라 입과 귀가 닫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 내에. 그래서 입은 누가 닫혔냐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해야 될 참모들의 입이 닫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그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을 겪은 것도 그런 그 입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는 정말 윤석열 후보는 쓴소리를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도 윤석열 후보가 설령 좀 거부감을 비치더라도 강하게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저런 건 저렇게 해라는 조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캠프가 온라인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마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약간 오르거나 계속 오름세에 있으면은 위원장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뒤에 조선일보 사면 기사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문인철 평론가님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한마디로
닫고 귀도 닫은 상황 같다라고 상당히 아프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유용하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야당 안팎에서는 그래서 컨벤션 효과에 취했나? 혁신 의지가 안 보인다. 앞서 최민희 의원님도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젠가 보도 보니까 다음 달이면 지지율 역전될 거라고 또 이렇게 무슨 예언처럼 하기도 했어요. 아마 지금 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27살의 임승호 대변인이 자꾸 쓴 소리 나와. 이게 과연 선대위냐, 쇄신이 있냐, 안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12월 초에는 골든 크로스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죠.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김종인, 김병준, 또 김한길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이 대중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선대위원장하고 뭐건 간에 그 사람들 보고 뽑나요? 국민들이? 윤석열 보고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정희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하든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하든 또 뭐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하든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요, 이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그 역대 선거에서 다 나타난 자료들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김종인과 김병준 이렇게 갈등하는지 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힘 관계자들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의 권력 투쟁이고 향후에 지분과 권력, 미래 권력에 대한 자기 지분 요구라고 보여져요. 선대위에 있어야 나중에 또 좋은 자리 갈 거 아니에요. 네. 현장으로 다 가야죠. 현장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문인철 평론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현재의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당히 대비되는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광주에서 네. 국민 참여 선대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의 열기와 대중의 지지 속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종인이 아니냐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저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고 자기를 보여줘야죠. 자신 있게 보여줘야죠. 난 대통령 할 수 있다. 난 이런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걸 보여주기가 좀 자신감이 없어 그러는 건지 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 스스로가 이 선대위 이 갈등이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다 뭐 그렇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7면 기사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7면은 두 후보의 배우자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7면 선거운동 현장에서 그림자 동행 바로 김혜경 이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정치 분야에서 조용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김건희 여사. 그냥 김혜경 씨, 김건희 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김혜경 씨, 김건희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쾌활한 성격이다. 스스럼 없는 애정 과시 여러 차례 지금 화면통에 나왔죠. 백허그도 하고요. 자기야라고 하는 전화통화도 나오고요. 반면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을 좀 취재했나 봐요. 참모가 하기 힘든 쓴소리 직접 전달하다. 윤석열 후보 회색 패딩만 입자 다른 옷 좀 입으세요. 공개 활동 언제 나설지 저울질한다. 만나보면 외향적이고 털털한 성격이다. 평소 오빠라고 호칭한답니다. 가끔 곰돌이로 부른답니다. 12살 차이 나는데 최민희 의원님 일단은 배우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명칭은 여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관심이 가죠. 근데 뭐 아직 김건희 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의 경우는 엄마와 같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본인은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나오시면 좋겠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저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다정다감하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해경벨트 시장에서 네. 그걸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혜경 씨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냥 두 분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아하. 정미경 의원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네.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그 배우자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당연히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나오는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빛날 수 있는 걸 고민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행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 후보가 미처 가볼 수 없는 사실 그런 장소를 배우자가 다 채워주잖아요. 네. 그리고 당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배우자에게 그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맞춰주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시작할 겁니다. 네. 어쨌든 등판 시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배우자의 또 경쟁도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아침의 멸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